지금 마진 높여가지고 하시면 안 되세요. 다 죽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게 정답입니다. 장사 감으로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얘기는 포스트 프로모션 시즌, 배달의 민족, 배민원, 쿠팡이츠 수수료가 올라간 이 시국에 남길 수 있는 전략,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객단가를 상승시킨다. 두 번째, 상품의 원가율을 낮춘다. 세 번째, 배달앱 수수료를 최적화시킨다. 앞선 시간에 제가 이 환경에서 배달 장사를 가지고 남기기 위해서는 배달비하고 수수료 그리고 원가를 포함해가지고 60%가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은 나와 있는 수치는 명확해요. 배달비는 지금 이제 배달앱 수수료 자체가 31%에서 맥스 33%까지가 지금 딱 정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요. 이제 33% 혹은 28%까지 낮출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28%까지 낮췄다라고 치잔 말이죠. 그러면 상품 원가는 30%에서 32%를 넘기면 안 됩니다. 사장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꼭 기억을 하세요. 수수료는 33%가 맥스, 이 33% 외에 상품 원가는 30%에서 32%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들 이제 이 숫자 계산 굉장히 잘 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지금 내가 원가율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수수료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객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면 지금 헛장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사장님이 계산기부터 두들겨가지고 배달의 민족 통계 그리고 쿠팡이츠 통계 들어가셔가지고 내 상품의 지금 객단가가 얼마인지 원가율 계산 다 하셔가지고 패키지하고 상품 원가하고 다 계산하셔서 지금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율이 얼마인지 이거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세요.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되시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돈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결국에는 그 핵심 팩터는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객단가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고요. 상품 원가율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지금 수익률이 달라질 거고, 사장님의 매장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배달앱 수수료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장님의 매장의 수익률이 달라지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40%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생존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직접 하시면은 장사하신 것만큼의 인건비나 이런 걸 가져가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감으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사장님이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객단가를 높여라 입니다. 자, 객단가를 왜 높여야 되느냐. 배달의 민족은 지금 세 가지의 수수료 체계가 있고요. 쿠팡이츠는 네 가지의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번 기본 수수료 베이스가 가장 사장님들한테 보통 유리하세요. 이 수수료 체계를 보면은 6.8% 수수료에 PG 수수료 3.3%, 그리고 그 외에 배달비 6,000원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5,400원이에요. 5,400원을 어떻게 해지를 할 것인지, 6,000원을 어떻게 해지를 할 것인지, 객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6,000원이 비율이 낮아지고요, 5,400원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매장의 객단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장님의 매장의 수익률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기준은 2만원입니다. 현재 기준까지 그 배달 장사를 통해 가지고 보통 평균 객단가가 2만원 정도 되세요. 근데 이 2만원이면 이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22,000원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23,000원, 24,000원,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주문 단가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그러면은 객단가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많은 사장님들이 바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세트 메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실 거고요. 아니면 상품 가격 올리자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정답입니다. 이제 정답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매력적인 사이드 메뉴 만들자. 사이드 메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상품의 구성은 메인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된장찌개면은 된장찌개에다 고기를 얹어준다든지 메뉴를 해가지고 1인분 세트를 만드실 거고 2인분 세트를 만드실 거고 그렇게 가시겠죠. 그런데 보통 그 메인 메뉴에서 기준 중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비자들이 1인분 메뉴에서 가장 맥스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어차피 15,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2,0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의 저항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당 객단가를 했을 때 2인분 혹은
3인분 대량 주문을 가야 되는 게 맞지만 1인분 주문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전체 1인분 주문이 30%에서 40% 정도 되는 어떤 매출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1인분 주문해야 되는 그 1인 고객들을 다 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뭐 고기 메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원가율이 올라가더라도 매력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그 뭐 한 1,500원 정도 되는 떡갈비가 있어요. 이거를 뭐 원가율을 생각하면은 한 5,000원이나 6,000원 정도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5,000원이나 6,000원보다 좀 깎아줘가지고 왠지 이거 안 시켜 먹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1인분 메뉴의 그 객단가나 이런 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번 한 끼에서 먹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객의 위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추가로 뭐 두 끼를 먹을 수 있게, 다음에 먹을 수 있게 뭐 밀키트 메뉴를 구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로 뭐 음료 구성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디저트 구성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고객들이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추가로 왠지 내가 이거 구매 안 하면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이드 메뉴를 해서 사장님은 객단가를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만 조금만 올려주셔도요, 사장님의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인분 메뉴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배민원에서는 1인분 메뉴를 팔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고객들이 그 주문의 패턴을 보면요, 아 이거 여기 뭐가지? 빨리 오니까 배민원에서 시켜가지고 이 메뉴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딱 누르는데 3,000원이야 배달비가, 4,000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3,000원? 비싼데? 4,000원 너무 비싼데? 이거 맞아? 그러면은 여기 배민으로 시키면 얼마야? 다 고객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배민과 배민원 다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배민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시켜 먹을 수 있겠죠. 반대로 배민원에서 그동안에 내가 많이 시켜 먹고 1인분 주문을 시키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메뉴가 사라졌어, 혹은 안내 문구를 남겨놓는 거죠. 1인분 메뉴는 부득이하게 배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인분 주문은 배민원 말고 배민으로 시켜주세요 라고 안내 멘트를 남겨놓으면, 우리 가게의 찐팬들은 그 1인분 메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한 배민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배민원은 전체 객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세트 메뉴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죠, 사실. 세트 메뉴에 대한 그 원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전체 메뉴 구성, 그리고 고객이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트 메뉴를 구성을 해주면 당연히 객단가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1+1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메뉴를 하게 되면 사이드가 1+1이야 라든지, 사이드가 20% 할인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이 세트 메뉴에서 그 느끼는 어떤 재미있는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에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리뷰 이벤트의 가격을 일부 책정을 해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리뷰 이벤트를 하실 때 그 사장님 소개란에서 뭐 1번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에게 이런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받고 계신데요. 이거를 사실 메뉴 옵션에 넣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리뷰 후기 만점 서비스, 뭐 물론 이제 배민에서 이렇게 리뷰라고 쓰거나 이벤트 같은 단어를 쓰게 되면 메뉴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외계어로 만들 수 있잖아요. 리뷰 이벤트나 아니면은 뭐 후기 만점 이벤트나,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고기 100g 추가 이벤트 많이 하시죠? 이제 그런 거를 500원을 더 받거나 1000원을 더 받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봤을 때 한 5,000원이나 6,000원 정도 되는 이제 사이드 메뉴 단가를 1,000원이나 1,500원, 기존에 뭐 음료 주는 거 뻔한 거 말고요, 좀 더 큰 거를 돈을 받고 주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일부 마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객단가를 전체를 높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기존의 리뷰 이벤트에서 적게는 300원에서 한 700원, 800원 정도 손해가 났던 부분이 해치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객단가가 1,000원이나 2,000원이라도 늘어나면 사장님 매장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사장님 매장이 배달 매장에 수익을 남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원가율을 맞추셔야 되세요. 그럼 원가를 몇 프로에 맞출 것이냐? 무조건 30%에 맞추셔야 됩니다. 30% 초반에 맞추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남길 수가 없습니다. 피자 치킨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피자 보통 평균 원가율이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피자 치킨.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원가를 낮출 것이냐.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분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패키지나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지금 마진 높여가지고 하시면 안 되세요. 다 죽습니다. 가맹점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지금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하셔야 되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원가율 35% 40%다. 지금 심각하게 이거 어떻게 낮출 건지 고민하셔야 되세요. 가장 쉬운 방법? 상품 가격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샵인샵이나 아니면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성법, 메뉴 원가율이 낮아지는 구성으로 빨리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32%냐? 다음 파트에 이제 이야기할 배달 수수료 계산기에서 계산을 했을 때 사장님들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 배달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치가 28%입니다. 40%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40%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원가율이 32%가 지금 배달 매장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32%가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아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한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격을 조금 이제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뭐 올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이제 방법들은 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그 고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달 가격하고 내정 가격하고 달라요. 배달비가 입에 상품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배달비가 너무 비싸요. 구매욕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배달비를 올린 것과 상품 가격을 올리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은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고객들은 내가 최소한의 비용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격을 올릴 건지 배달비를 올릴 건지 고민이다. 근데 배달비를 올리는 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원래 그 비용인데 그 사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배달 수수료의 환경에 의해서 그냥 내가 안 내도 될 돈을 그냥 나한테 넘어왔네 생각하기 마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품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일반 고객들 싼 거 좋아하지 않아요. 비싼 거를, 좋은 거를 싸게 먹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가지고 상품의 품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냉면도 7,000원짜리 냉면이 있고 만원짜리 냉면이 있어요. 판매하는 품질하고 이런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만원짜리 냉면이 조금 더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것들이 가격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고객들은 이 음식이 조금 더 좋겠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상품 원가율이 그 재료비가 굉장히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상품 가격을 유지를 하고 배달비를 올리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상품 가격을 올리면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료에서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님들한테 더 좋은 음식, 계속 더 좋은 품질 이거를 유지를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원가가 너무 올라가서 이만큼 올려받겠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해를 한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전체 대한민국이 다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동일한 브랜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배달비를 올린 것과 상품 가격을 올렸을 때 동일한 상권, 동일한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약 2.5배, 250% 정도가 상품 가격을 올렸을 때 매출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배달비를 올릴 것이냐, 상품 가격을 올릴 것이냐,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올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사장님이 생존하기 위해선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에서는 딱 정해져 있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상품 가격하고 배달 가격하고 다르면 뭐 고객의 컴플레인이 있는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고객들이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는 이미 고객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500원 혹은 1,000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는 부분은 일단 인지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있어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킨을 예로 좀 드려볼게요. 치킨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월유육, 생닭의 가격이 좀 등락폭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월유육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 뭐 기름값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뭐 패키지의 기준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뼈닭을 파는 것들은 사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뼈닭을 판매하는 거에서
고객한테 조금 더 줄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최근에 잘하고 계신 어떤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뼈닭은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살로 그 주력 메뉴 구성군을 많이 바꾸셨다고 합니다. 순살은 뼈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원가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살 치킨을 가지고 더 많은 양, 더 좋은 상품 구성으로 바꿔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기존에 한 40%, 45% 정도 되는 원가율이 30%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가치에 맞는 다른 원가율이 좋은 새로운 상품군을 개발을 하시는 게 지금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수수료 체계 내 매장에 맞게 최적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 체계가 3가지예요. 쿠팡이츠는 4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은요 3가지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 배달비 절약형, 세 번째 통합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요 6.8%에 피지 수수료 3.3% 그리고 배달비 6,000원 고정입니다. 두 번째 배달비 절약형은요 수수료가 배달 상품 가격에서 15%, 피지 수수료 3.3%, 배달비가 2,900원입니다. 세 번째 통합형은 그냥 딱 27%, 많이 나오든 적든 27%입니다. 객단가가 낮은 아이템이면 수수료 통합형 세 번째가 유리하시고요. 객단가가 높아진다, 2만원 이상이다, 기본형 요금제가 유리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기본형이 유리하실 거예요. 그 외에 카페나 분식 같은 그 객단가가 낮은 1인분 주문이 많은 이제 그런 아이템은 그냥 속 편하게 통합형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수수료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배달비가 6,000원으로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6,000원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시는 거예요. 이 수수료를 낮추는 게 이제 중요하시고요. 쿠팡이츠는 이제 4가지인데요. 기본화는 동일합니다.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수수료 일반형, 수수료 절약형, 배달비 절약형, 배달비 포함형, 기본으로 9.8%에 5,400원, 그리고 7.5%에 6,000원, 15%에 2,900원, 그리고 전체 매출의 2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민하고 거의 비슷해요. 매출 객단가가 2만원이 넘어가신다, 수수료 기본형이 더 유리하실 거고요. 그 외에 배달비 포함형은 객단가가 낮으면은 배달비 포함형, 통합형이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이 수수료 체계를 선택 잘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가장 비싼 수수료는요 통합형이에요. 27%에 피지 수수료 3% 포함해가지고 30%고 부가세 포함하면은 33%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바뀐 수수료 체계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매장의 환경이 이것보다 그 객단가가 낮거나 이제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막 40%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본형을 선택을 했을 때 내 객단가가 뭐 15,000원이다. 이제 그러면 이게 막 40%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객단가가 2만원이 넘지 않으면은 그냥 속편하게 수수료 통합형으로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니면 배달비를 3,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내가 찐팬이 많다, 그리고 객단가가 2만원에서 이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수수료 체계를 잘 조율을 하시면 28%까지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5%의 룸이 있어요. 사장님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 수수료 체계가 나한테 유리한 체계를 찾아가지고 이 상태로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달비 계산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장님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배달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엑셀 시트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이 올린 거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사실 생존하기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부부가 하시거나 이제 그런다고 하시면 직접 배달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달비를 배민원이나 쿠팡이츠는 좀 많이 높게 잡아놓고 어차피 고객들 이 높은 배달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민도 검색해가지고 이 가게에서 어떻게 그 배민은 어떻게 하는지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시면은 직접 배달하는 것도 지금 이 어려운 배달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되게 어렵고 치열하고 지금 환경이 안 좋아진 이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요즘 너무 어려우시죠? 그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조금 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감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